자, 여러분 프린트로 필기하신 거는 꼭 교재를 뭐 빅뱅으로 받았든 패스트랙을 받았든 꼭 정리하면서 가셔야 되고, 자, 이제 연습이 돼야 돼, 얘들아. 소설을 딱 보면 뭐부터 해야 된다? 초반부에 인물, 사건, 배경부터 잡고 가야 돼요. 자, 그런데 갑자기 상처를 입은 노루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치고 소재라고 쓸게요. 근데 봐. 여기 뭐가 있어? 얘가 상처를 입었으니까 사건이 있는 거죠. 사건은 빨간색으로 잡아볼게요. 설원에 피를 뿌리면서 도망쳤고 사냥꾼과 몰입꾼이 있고 인물들이니까.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건 이거다.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정도 나왔으면 사실 노루도 일종의 인물을 우위법으로 우화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노루를 사냥하는 과정이잖아. 노루를 사냥하는 과정에 사냥꾼, 몰입꾼, 나, 그리고 그러나를 봐. 바로 나왔죠. 나는 망설이는 거죠. 나는 노루가 후회가 가슴에서 끝없이 일었죠. 피자고 끝나지 않았고, 나는 어슴 내릴 때 일행이 떨어졌고,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알아 누웠고, 결국 노루를 찾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난 손으로 들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끔찍스러운 몸소리를 치곤 했고. 자, 그럼 봐. 사건은 지금 뭐냐면 상처를 입은 노루를 계속 추격하는 과정이잖아.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나는 그들과 합류하진 않았죠. 하지만 어쨌든 노루를 찾아냈다는 소문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몸서리를 치곤 했죠. 그럼 봐, 얘들아. 인과 구조인 거야. 상처를 입은 노루를 쫓아가고 있는 거. 그런데 그 자체가 나한테 어떤 감정? 후회라는 감정, 망설임이라는 감정, 그리고 그 망설임의 결과 나는 돌아가는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나는 또 알아 누웠고 결국 찾아냈다. 그것만으로 나는 몸서리를 치고 있고, 결국은 상황 반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내적 심리 묘사와 외부 사건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초반부의 구조를 좀 세팅을 해보면 클릭하고 있죠. 이쪽으로 칠판으로 와볼게요. 왼쪽으로. 우리가 수능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 초반부에서 뭘 못 잡으면 그냥 끝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초반부에서 인물, 사건, 배경으로 뭔가를 세팅을 하고 간다 그랬었고, 크게 볼게. 노루 사냥이라는 사건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봐. 나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쳐놨다는 것 자체가 의도인 거야, 얘들아. 뭔가 작가의 의도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1인칭 그걸 넘어서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노루 사냥이라는 상황 때문에 나의 반응이 썩 좋지는 않잖아. 심지어 아프잖아.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적어볼게. 나의 반응이 첫 번째는 후회였고, 망설임이었고, 내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으나, 하지만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이 사람들을 말리기도 했어야 되는데 말리지도 않았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바꿔 얘기하면 태도로 소극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 나는 참여하지 않고 소극적 태도로 했었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아플 정도로, 병까지 걸릴 정도로 반응을 했다는 건데, 지금 봐봐. 뭐 예를 들면 코로나 걸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어떻게?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아프다는 거잖아. 사건 때문에 아프다는 거니까 여기를 뭐라고 읽어줘야 되겠어요? 내적 갈등이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세요?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저기 잡고 계세요. 정리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뭐 미분을 배우든 뭐를 배우든 문제를 읽었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국어할 때 뭔가를 하지를 못해. 보면 그냥 내용 읽지 발자동하고 끝이야. 근데 뭔가 한다는 건 이런 거야, 얘들아. 정리하면 이제 이거야. 인물, 사건, 배경 세팅을 하고 지금 뭐가 주어졌다고? 노루 사냥이라는 사건이 주어졌고, 그 노루 사냥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인물이 뭐라고 반응하고 있는지가 보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사건에 관련 정보와 인물에 관련 정보가 이런 관련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게 뭔가 그래프로 그려지든 줄글로 써지든 아니 이런 도식화로 그려지든 이해를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 내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장은 대략 그런 이야기였다니까 여기까지가 서장인 거잖아. 그럼 서장이 뭐니? 처음 시작이잖아요. 소설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내신에서는 이런 걸 항상 뭐라고 좋아하냐면 이야기 속 이야기, 액자식 구성이라고 좋아하는데, 요즘 수능에서는 이 액자식 구성 물을 확률이 13% 미만이라고요. 내신에서는 당연히 80% 이상이겠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의 목적이 요즘은 수능 대비보다도 내신 목적인 경우들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액자식 구성도 읽어주긴 하자고요. 자, 그럼 액자식 구성으로 뭐가 들어갔어? 나라는 주인공이 겪은 일들, 노루사냥에서 겪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잖아. 자, 그럼 봐. 여기 있는 나와 여기 있는 나가 다르잖아요. 맞니?
이 둘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도 이 소설이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도 이거는 이때면은 저도 아기 때야. 그래서 저도 어려웠던 시절이야. 그러면 저도 이게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고, 왜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냐면, 여기도 나는데 여기도 나면 도대체 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아, 액자식 구성으로 어떤 소설을 읽었고, 그 소설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가 서술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 서장을 읽은 것은 아니었고, 중간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한 거였어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니? 형의 소설이죠. 그럼 나는 형의 소설을 읽고 있는 거지. 그리고 형의 소설에 대해서 내가 느낀 감정은 뭐야? 긴장과 비정기인데, 여러분, 내가 쓴 소설이 긴장과 비정기가 있다는 거는 아마도 내가 느끼고 있는, 즉 형이 느끼고 있는 형의 주제가, 형이 표현하려고 했었던 감정과 생각이 당연히 긴장과 비정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형의 내력에 대한 관심. 그렇죠. 그러니까 형의 소설은 단순히 형의 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야. 형의 내력과 관련이 있을 거고. 왜? 형의 소설을 쓴다는 거는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고, 그게 형의 내력이겠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형의 소설을 읽으면서 형은 뭔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저런 걸 쓰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형의 소설을 나를 더 초조하게 하는 것은 그 이상하게 나의 그림과 또 관련이 된대. 자,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술가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소설가들도 예술가들이야. 그리고 국어교육학 전공하신 교수님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작가 생활에 대한 꿈은 다들 있으셔. 근데 현실적으로 작가로 성공하기가 쉽지도 않고, 뭐 작가를 실제로 하고 계신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서술자는 당연한 얘기지만 작가야. 소설가야. 근데 그 소설가는 이 작품 내에서는 화가가 돼 있죠. 그리고 이 작품 내의 형은 의사예요. 근데 의사가 지금 소설을 쓰는 그런 구조인 거야. 근데 있을 법한 얘기인 게, 그 중증예산센터 쓴 사람도 의사잖아. 그 닥터 프렌즈 유튜버. 그래서 결국에는 소설가는 누구나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소설을 쓰고 그림을 쓴다는 거는 거기에 자신의 생각이 담긴다는 거고, 중증예산센터의 의사로서의 어떤 뭔가 생각이 담겨 있지 않았겠어요? 자, 어쨌든 그것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었대요. 자, 그러면 이제 나라는 인물은 아마 전 여친이 혜인이었나 봐요. 혜인과 헤어지고 나서 나는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그리고 싶어졌대. 자,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물론 여러분이 그냥 그러니까 별 느낌 없이 만나고 헤어졌고, 요즘의 연애면 모르겠어. 요즘 연애는 참 되게 이상해졌어요. 일단은 남자애들이 걔 아니면 못 만날 것 같은가 봐. 그러니까 사실은 헤어진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헤어져야 되는데, 굳이 이제 걔를 찾아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찾아다니는 그 심리를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정도 여자를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질척대는 건데, 그 순간 더 정 떨어지고 끝나는 거니까 제발 다음의 기회를 위해서도 헤어졌으면 깔끔하게 헤어지세요. 물론 한 번 정도는 진심으로 잡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걸 두 번, 세 번 하실 필요는 없고. 자,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뭔가 이렇게 헤어지고 났을 때 뭔가 이 사람은 되게 마음속으로 깊은 뭔가가 있었나 봐. 갑자기, 즉 봐봐, 혜인과 헤어지는 사건 때문에 갑자기 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싶어졌대잖아. 도대체 이 사람의 얼굴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꼭 혜인이 아니더라도 나는 모든 사물에 앞서서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싶었는데 혜인이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는 거잖아. 맞죠? 그 얘기를 밑에 쭉 얘기를 했고, 그럼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는 게 뭘까요? 제가 얘기했었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 동아리가 뭐라고 했었지? 관심이 없구만, 저한테.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동아리 뭐예요, 지금? 네. 뭐라고요? 뭐라고? 생명과학? 의생명과학 학술 동아리. 뭐예요, 그런 거에 모여서? 진짜 재밌는 거 아니에요? 동아리 뭐예요? 독서 동아리. 진짜 책 읽어요, 그러면? 그럼 뭐예요? 근데 활동은 해요, 아무튼? 축제 때 뭐예요, 그러면? 동아리들 활동하면 축제 때 뭔가 하잖아. 뭐 댄스 동아리 하면 거기 춤추고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뭐 했을 것 같아요? 맞춰봐. 뭐 했을 것 같아요? 알았어. 저는 미술 동아리 했어요. 진짜, 진심. 그래서 그때 오타쿠였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지금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 때는 그림을 딱 그리잖아.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그거 뭐라 그러냐, 이렇게 받침대? 뭐 이젤인가? 이렇게 받침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메모장을 남겨놔. 그럼 와가지고 누가 메모장 이렇게 써줘요. 진짜.
결국 목적은 뭐였겠냐.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써놔야 되겠지, 이제. 그런 게 목적이었겠지. 근데 그땐 순수했으니까 대놓고 그런 거 적어놨으면 됐을 텐데. 아무튼 뭐 그런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냐면 저도 그때 뭔가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싶었거든.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 의미인지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읽으실 때, 자, 첫 번째는 이거야. 형의 소설이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형의 소설은 나의 그림과 어떤 관계가 있겠구나. 나의 그림은 어떤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싶구나. 뭔가 이런 게 읽혔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볼게. 뭔 소리 갑자기? 또 이야기하고 싶지 않대. 이랬다 저랬다. 자, 그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내적 갈등이라고 봅시다. 자, 괴롭대요. 자, 그리고 표현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 10분의 1밖에 안 된대. 야, 봐라. 이거 저랑 수업 쭉쭉 들었던 학생들이 기억나실 텐데 이게 해겔 변증법이잖아. 기억나니? 안 나죠? 해겔 변증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겔 변증법을 뭐로 냈어? 예술 지문으로 냈어. 그럼 해겔 변증법을 예술 지문으로 냈잖아. 그럼 예술 지문에서 뭐라고 나오니? 혹시 알아요? 요즘 해체주의라고 해. 해체주의로 간 이유가 뭘까? 우리의 생각은 무한해. 우리의 관념은 무한한데요. 그걸 어디에? 유한한 매체인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갑자기 그림들이 이상해지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옛날 기출들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시거든? 이 얘기를 왜 하니? 해겔 변증법을 세팅 딱 해놓고 5견의 봄 같은 걸 갖다 내버리잖아. 5견의 봄도 해체주의예요. 뭐라고 하고 있는데? 봄을 지옥이라고 해버리잖아. 이해되니?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왜 지금 다루게 되는 거냐면 이제 출제 예측이에요. 올해 수능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수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느낌을 EBS나 교육청에서 올해 낼 거야 아마.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수능까지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되게 중요한 정보 나왔죠. 박스 칠게요. 인간의 근원이야. 선생님 교재 제작할 거 미리 출력 좀 해놓읍시다. 인간의 근원. 그렇죠. 내가 그리고 싶었던 건 뭐겠어? 인간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뭐 여행을 가서 되게 우러러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작품들이야. 우리나라도 봐봐. 해외 여행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예술 작품을 보고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 일단은 모던 아트 뮤지엄, 그러니까 모마 같은 데는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되게 실망스러운 게 보통 맨하튼에 있는 모마의 것을 보고 오면 1년 뒤, 2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대상 받아 있다니까. 거의 베껴요. 새로운 게 없어. 사실 되게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는 건 뭐겠어? 우리나라 전통 예술들인데 전통 예술들은 대부분 다 뭐겠어요? 그렇지. 불교 그림 같은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종교적인 거야.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느낀 어떤 그 느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표현하는 게 그 시절의 인간들한테 되게 중요했던 거고, 종교라는 게 단순히 신을 모시는 행위가 아니라 이 세계관에 대한 인식이잖아. 그러니까 1000년 뒤에 사람들은 1000년 전에는 자본주의라는 신앙이 있었구나. 그럼 자본주의라는 신앙을 저렇게 표현했구나라고 해석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뭔가 예술가들은 궁극적으로 뭔가 이런 걸 표현하게 돼. 인간의 근원. 써놓고 보니까 또 어떤 기억이 떠오르죠? 윤동주의 자아상이잖아. 윤동주의 자아상도 뭐니? 자신의 본질을 찾고 있는 거잖아. 어찌 보면 인간의 근원인 거죠. 동굴이라는 것도 인간의 근원을 찾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몇 번이나 얘기하고 배우셨잖아.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이걸 읽어 나갈 때, 뭔 소리야. 나도 그랬어. 솔직히 해설도 그 누구도 못 해줬어. 지금은 이 작품을 잘 해설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시길 저는 되게 크게 바라고, 아마 이때 수능을 치고 고생했던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상태에서 강사나 국어 수업을 하고 계시면 아마 작품에 대한 해설이 되게 느낌 있으실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이나 그리고 제가 배웠던 과정에서는 그냥 끝도 없이 어려웠고 뭔 소리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제가 좀 제 삶에 대한 고민과 깊이에서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걸 또 이렇게 엮어야 되나? 엮어볼게. 이제 이래서 이제 이를 엮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이거 이제 설명의 자료일 거 아니야. 요즘 제가 문해력 수업을 해요. 그럼 문해력 수업을 할 때 쓰는 제가 교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교재가 이제 이런 교재들이야. 그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중학생들 읽을 교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알잖아. 이제 약간 가오 잡는 거잖아. 그래서 중학생들 대상으로 문해력 수업을 이걸 하고 있어서 뭐 안 할 수가 없어서 쭉 나온 건데, 맨 처음 나온 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고, 이게 우주의 시작과 끝이야. 그럼 결국 봐. 우리가 뭔가 철학적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디 시작했는지 보잖아. 우주에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마 고1 독서 지문 보면 초신성의 후예라는 지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로 나온 여러 가지 분자들이 지금 나한테까지 와 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별의 후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 아이디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작품 이 과학서적에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총균세는 워낙 이제 유명한 거니까. 그리고 이 역사를 집대성한 게 사피엔스예요. 그래서 호모데우스는 사피엔스 이후의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셀피시진,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윤리고 도덕이고 싹 제외하고 그냥 과학적으로만 우리 인간이 왜 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흐름을 쭉 보면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아주 거시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사피엔스는 인간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기적 유전자는 모든 걸 제외하고 과학적으로만 인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거야. 사피엔스는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봐봐. 결국엔 다 인간의 근원에 대한 책이에요. 그게 철학이고. 그래서 예술가들은 그걸 어떻게? 소설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기에 창세기 전이잖아. 성경에. 근데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자꾸 이제 진짜 진짜 농담으로 받아들이시나? 진담인데. 전 진심으로 스님이 꿈이고 신부님이 꿈이에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훈련소 들어가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근데 저는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글자를 못 읽는 게 제일 힘들었어.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그 누구였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었나? 하루라도 글을 읽자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라는 얘기를 그때 이해한 거야. 혓바늘이 입에 가시가 돋는 거잖아. 아, 진짜로 제가 글을 못 읽은 지 이틀 되니까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종교 경전들이 있었어요. 진짜. 성경이 있었고 불경이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소 기간 동안 5번 정도 읽었던 것 같다. 하도 옛날에 이제 옛날 기억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럼 봐봐. 창세기 전에 에덴에 시작을 했잖아요. 맞니? 아담에 시작을 했잖아. 그 얘기야. 그럼 여기는 뭐야? 창세기야. 창세기는 뭐야? 그렇지. 종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근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시절에 인생의 구원을 찾으려고 했어. 아마 검색해보시면 내가 이제 옛날 사진이 너무 웃기게 나와가지고 검색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내용을 봐야 돼. 제발. 아, 애들이 막 캡처해서 보내는데 내용은 정말 좋거든? 근데 막 사진 막 선생님 이러면서 이제 보내는데 내용을 보셔야 돼요. 내용을 보면 제가 뭐라 그래요? 저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한 부분이 있었을 거야. 그때부터. 제가 인간의 근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래서 너무 이 세상이 개떡이니까 법을 가지고 못된 새끼들 때려잡자. 지금 봐라.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것 같냐? 씨발, 누가 잘못이야? 선거 조작 맞아? 모르겠어. 그냥 개엄 때리다가 씨발 그냥 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 답은 뭔지 알아요? 둘 다 사이좋게 손잡고 같이 깜빵 가면 돼요. 그런데 희한하지. 소리를 꽥꽥 지르는 사람들은 꼭 우리 편은 잘못 없어요. 얼마나 웃기냐. 다시. 그럼 봐. 법이 과연 해법일까? 왜? 봐봐. 옛날에 육사들 나와가지고 대통령 한 번 해먹었어요. 그 뒤로 대부분 다 뭐야? 법대 출신들이. 그래. 지식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럼 구원은 뭘까? 혹시 허경영? 혜민 스님? 종교인이 될까? 될 수도 있죠. 옛날엔 실제로 그랬잖아.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잖아. 분리가 지 한 몇천 년 됐고, 몇백 년 됐고, 다시 돌아가서. 그럼 봐. 처음에 이 사람은 종교에서 인간의 근원, 구원을 찾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쭉 나와. 그런데 뭐래? 회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답이 아니었어. 왜? 단세포 동물처럼 아무도 사고로 볼 수 없는 에덴의 두 인간과 창세기죠. 봐, 단세포 동물이니까 이제 과학으로 왔죠. 근데 이 말에서 이미 이 사람은 과학은 답이 아니라고 본 거야. 자, 근데 봐, 얘들아. 이 종교에 대해서 다루는 게 뭐냐면,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제대로 안 읽은 것 같은데, 사피엔스는 이게 종교에 대한 책이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이 되게 오해를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본주의가 종교야. 그때 종교를 다루는 건 사피엔스야. 사실 인간 역사는 종교 역사예요. 우린 지금 자본주의를 믿고 있는 거고요. 학벌주의를 믿고 있는 거고, 민주주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얘는 사피엔스예요. 굳이 따지자면 얘는 뭐니? 이기주 유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기주 유전자도 이미 단세포 동물처럼 해버렸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기주 유전자는 그래요. 무슨 사고가 필요해? 그런 거 없어. 그냥 니네는 DNA 운반체일 뿐이야 라고 정말 무미건조하게 얘기해요. 너희는 단세포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이기주 유전자야. 그래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 나타난 수많은 분화, 성과학의 무한정한 배합 비율.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고뇌하고 있는 그 내용을 쭉 쓴 거죠. 굳이 이거를 내신 개념으로 쓰자면 뭐라고 하니? 의식의 흐름이지.
의식의 흐름이라는 건 최근 5개년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0개년에 한 2번 정도 나왔고 20개년에 한 5번 정도 나와서 애들을 좀 괴롭혔었어. 자, 그러나 자, 봐. 나는 뭐야? 처음에는 종교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고요. 종교에 대한 회의로도 갔어요. 하지만 어쨌든 나는 답은 못 찾았다고. 여러분 혹시 감동하는 경험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최근에 한 달 내에 감동했던 경험이 있어. 아니 제가 뭐만 보여주면 씨발 유튜브에서 다 저작권으로 잘라. 요즘 찍고 다녀야 돼 이렇게. 보이냐? 이거 한 1분만 듣고 가자. 이게 실제로 봐야 돼요. 나는 이거 딱 들으면서 거의 울 뻔했어요. 솔직히 약간 운 것 같아. 그 정도로 저는 감격으로 나의 귀가 떨리는, 뇌가 떨리는 경험을 했었던.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없었대. 그러니까 각자 이런 거 뭔가를 찾는 거야. 나는 실상 그 많은 얼굴들 사이를 방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뭔가 내가 해인 이후에 예감하고 있었대. 요즘 영화들이 다 망했잖아. 뭐였지? 보고탄가? 송중기 나오고 다 망해가지고 넷플릭스 바로 나와.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까먹었다. 육도 뭐가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6가지의 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인간이 해탈하기 제일 좋은 것이 천상계 같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계야. 왜냐하면 인간계는 우리한테 계속적인 괴로움을 주니까 오히려 번뇌가 많아서 해탈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봐봐. 이런 괴로움이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뭔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런 사상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더라고요. 아직은 내가 그것과 만날 수 없을 뿐이었어. 근데 어쨌든 나는 어떤 답을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가지고 있었죠까지 해서 나는 흐름 한번 끊어줄게요. 그래서 샵 1은 형의 소설 이야기죠. 샵 2부터는 형의 소설에서 시작된 나의 이야기야. 그리고 샵 3에서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그 소설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그럼 순서가 지금 계속 뒤집히고 있는 거지. 그럼 봐봐. 그러던 어느 날 소설이라는 게 시작되기 바로 전날. 그럼 결국엔 여러분 보셔야 돼. 샵 3가 제일 먼저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소설을 봤죠. 그리고 나는 이거였잖아. 그런데 샵 2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샵 2는 서사의 흐름으로 보잖아. 이거야. 나는 샵 2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샵 3를 마주했고 형의 소설을 보면서 다시 샵 2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샵 2는요 과거 현재가 지금 섞여 있는 상태에서 서술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샵 2의 시점은 언제야? 현재죠. 하지만 옛날부터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샵 2는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고, 맞죠? 그러면 형의 소설이 시작이 돼야 되니까 소설이 시작 샵 3, 그리고 소설 샵 1. 소설에서 나는 다시 한번 뭔가를 느끼게 되는 게 샵 2고, 샵 2는 샵 3 이전이기도 하고 샵 1 이후이기도 한 거죠. 계속 봐. 형이 불쑥 나의 화실을 찾아왔고 형은 취해 있었고 나는 형이 나에게 12조로 얘기했고 외롭네 뭐 이러면서 궁시렁궁시렁 돼요. 근데 봐봐. 교합작용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형은 왜 그러냐면 의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얼굴에 윤곽만 떠놓은. 그러면 결국 이 기억의 의미가 보였죠. 이건 인간의 본질이죠. 해탈이죠. 열반이죠. 휴거죠. 깨달음이죠.
여러분 종교를 좀 가지고 계셨으면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휴거라는 게 이제 보통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뭔가 이렇게 승천하는 그런 걸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뭐 본질, 이건 철학적인 얘기고, 해탈이다, 열반이다, 불교적인 얘기고, 깨달음이다, 뭐 도교적이고 불교적인 얘기들이고 유교적인 얘기들이기도 하고. 나의 화폭을 완성된 것에서처럼 형은 뭘 본 거야? 완성된 것처럼 본 거야. 왜? 형은 답을 찾았으니까. 자, 그런데 봐, 나는 시작이지만 형은 다 된 그림이라는. 즉 무슨 얘기일까? 형은 깨달았죠. 나는 아직 방황 중이죠. 그러면서 형은 나와 그림을 보면서 뭔가 형도 답을 찾든지 내가 답을 찾았는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봐, 이미 밖에서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있는 눈이었다. 밖은 뭐야? 그렇죠, 형 밖에서. 형은 이미 뭐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형 깨달은 거야. 형 깨달은 거야. 형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품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20년 전에 수능을 내셨던 교수님들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셨던 거고, 현대의 수능은 얘보다 더 쉽게 나와요. 오히려 작품이 이 정도 어려운 작품을 안 내, 얘들아. 그러니까 솔직히 현대 소설을 보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진짜 내 나이에 대해서 깨달은 거야. 난 솔직히 이 소설이 이제 읽혀요. 내가 20년 전 이 소설을 봤을 때는 안 읽혔겠지. 왜? 너무 어려웠어, 솔직히 그때 나한테는. 근데 지금은 읽혀요. 계속해서 볼게. 그러면서 왜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을까? 그렇지,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여기 있는 난이 형이고, 나는 아직 깨달음이 아니야. 깨달음이 아니니까 이 인간은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삶은 안팎의 합리적인 논리만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술가의 또 이 의사에게 동의해 줄 테지. 그럼 내가 내 말 맞지 않겠어? 내 말 말해볼까? 그러니까 형 술 취했어? 이렇게 되는 거고, 형은 야, 이 새끼 술 취한 거 맞는데 내가 지금 깨달아서 하는 얘기인데 이 새끼는 이러면서 뭐야? 형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형이 생각하는 본질이야. 근데 나는 여전히 이해가 안 돼.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 작품 제목인 병신과 머저리는 이제 형과 나를 얘기했던 건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형은 사실은 깨닫죠. 근데 나는 지금 못 깨닫고 있죠. 그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대강은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을 제가 오늘 그러니까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는데, 이 작품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야. 이게 3월달 내신 들어가면 이거 이렇게 분석할 시간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작품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의 필기 암기는요, 결국에는 2학년 때 이만큼 벌려버려. 어떤 그 상태들을. 여러분의 어떤 공부량도 너무 넓히고 시험법이 너무 넓어지니까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자, 그럼 봐봐.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맞잖아. 여기서 얘기하는 두 이야기는 뭐겠어? 그래.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 거다 보니까 상당히 내신틱한 문제도 있는 거거든. 샵 1에 나와 있는 형의 소설 서장이죠. 그리고 샵 2, 샵 3에 나와 있는 이야기 밖의 이야기죠. 이야기 속 이야기, 이야기죠, 얘는. 1번 이야기 속 이야기죠. 당연히 둘이 연관성 봐야죠. 개인과 사회 갈등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 자, 이거는 뭐냐? 정보량이야, 얘들아. 정보량이 내면 서술이 많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2번도 괜찮죠. 자, 간결하다. 이게 기준이 애매하다 그랬잖아. 옛날에는 주어 서술어 구조가, 즉 절구조가 한 문장에 3개 이하면 간결하다고 봤는데, 뭔가 주저리 많이 때문에 간결하다 보기는 힘들고, 자, 묘사가 사실적이다. 내면 묘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 들어야 돼. 옛날 20년 전 수능 기준으로 추상적 묘사냐 사실적 묘사냐가 좀 구분되는 개념이었어. 대립되는 개념이었어. 자, 그 다음에 인물이 참 긴박한 상황이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샵 1에 국한된다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인물이 처하다기보다는 노루지, 사물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정보가 딱 핏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일부는 있어. 판단하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3번은 세모치고 넘어가는 거야. 정답이 제일 아닌 걸 고를 때 3번 고르시면 되겠죠. 줄표, 줄임표.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100% 이거야. 모든 표현 방식은 이거야. 모든 표현 방식은 100% 목적이 이거야. 추상적 개념어, 요약적 서술도 있고 대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 추상적 개념을 찾고 싶으면 찾아봐도 돼. 자, 찾아보셔봐. 추상적 개념 어딨니? 찾아봐. 찾은 사람. 잘 모르겠죠. 여러분, 막막하면 내가 뭐 잡으라 그랬어? 주제 잡으라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뭐를 탐색하고 있는 거야? 몇 번 얘기했잖아. 뭘 탐색하고 있는 거야? 그래, 본질. 이게 바로 추상적 개념어지. 찾아, 어디 있어? 그럼. 이 지문에서는 인간의 근원이라고 하고 있죠. 봐봐, 내가 박스를 뒤지게 세게 적어놨잖아.
목요일 수업 기억나니? 여러분, 목요일 수업이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자, 해운대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비문학 빵꾸 뚫어놨다고. 애들 다 틀렸어. 근데 애들이 수업을 왜 듣고 있어? 내가 수업 시간에 나온다고, 중요하다고, 필기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잔소리 해놓은 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 빈칸 들어갈 게 뭔데? 목요일 수업 들었으니까 기억나죠? 빈칸은 기본적으로 정보 가치가 제일 높은 애야. 주제야. 맞니? 그러면 이단락의 주제는 뭐였어? 질량 결선이 에너지야. 에너지는 원자핵 결합 에너지야. 빈칸 들어갈 거 원자핵에 뭐라고 써주면 돼? 결합 에너지라니까. 그래.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야? 아까 이 문제도 빈칸으로 뚫어서 내려면 내겠죠. 이 빵꾸 뚫는다는 게 맞죠? 왜? 주제니까. 왜? 주제니까 5번 선지.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은 세부 선지 가지고 문제를 낼 확률이 왜 적냐면 잘 들어야 돼. 기본적으로 이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어. 주제가 보여요. 그럼 무의식적으로 주제에 어그로 끌려 있어. 두 번째, 의식적으로 중요한 걸 내려고 해. 그러니까 세부적인 지역적인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 점차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추상적 개념 도대체 뭐야? 가 아니라 주제 생각하면 간단해지잖아. 뭐라고 쓸래? 지문 있는 그대로 옮겨 쓰자. 뭐라고? 인간의 본성. 맞니? 인간의 근원. 정리해두세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얘기하지만 정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여러분이 느끼는 게 간결한 애 아니냐, 사실적이냐 이걸 판단하려고 하는데, 자, 그거 OX 문제, 제가 한 600문제 정도 있는 게 수납법 개념 교재였잖아. 그걸 지금 수요일날 하고 있고 영상으로 뜨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 받아서 쭉 OX 판단하시면 될 거야. 자, 옛날 문제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부터 헷갈려서 그래. 선생님부터. 근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 시간수는 이 맥락에서는 인과야. 이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어제 요즘 영화 그러니까 넷플릭스 일단 내가 보는 게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보면 끝이 없어. 비공식 작전이라고 있어요. 요즘 영화는 니네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개봉만 했다 하면 그냥 다 망하고 있어. 진짜 다 망했어요. 비공식 작전이라고 있어. 누구 나왔을 것 같아? 일단 주지훈 나왔는데 망했어. 하정우 나왔는데 망했어. 비공식 작전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뭐냐면 88 서울올림픽 이전에 우리나라 외교관이 필압됐다가 1년인가 2년 만에 연락이 된 거야. 1년 만에. 그래가지고 걔를 이제 인질 협상을 하러 이제 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요르단이었나? 거기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 요르단이었는지, 시리아였는지. 그 중동에 갔는데 거기에 막 우리나라 외교관이 그걸 구하러 갔다가 위험에 처했어요. 근데 갑자기 올라탄 택시가 하필이면 한국인 택시일 확률이 몇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좀 뭐가 떨어지는 거야? 인과성이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다. 이제 그나마 인과성을 올려주려고 했던 장치가 뭐냐면 이 한국인 택시 기사가 손님 태우고 와서 먼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장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야. 예를 들면 뭐 샵 M번이 한국인 택시 기사가 주지훈이 나타나서 그 공항에서 차를 대고 공항 대기 중이야. 이걸 먼저 보여줘. 그리고 샵 M+1에서 이제 우리나라 외교관이 이렇게 넘어가다가 되게 위기에 처해. 샵 M+2에서 위기에 처해서 막 도망가다가 도주하다가 올라탔어. 그리고 둘이 만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봐봐. 사실 이 사람이 뜬금없잖아. 이건 되게 인과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먼저 세팅이 됐기 때문에 둘이 만날 수 있다라고 의도하고 싶었던 거면 얘는 인과성을 높여주는 거거든. 이해됐니? 그래서 인과성이 떨어지는 게 고전소설의 특징이고, 그래서 이걸 사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거고, 현대소설의 특징은 뭐야?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장치들을 넣는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 그런 게 인과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절에 문제를 내셨던 분들이 이 인과성이 되게 중요했던 거고, 그러니까 말이 일단 돼야 된다니까? 그럼 봐봐. 형이 소설을 일단 써야 내가 그 소설을 읽잖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형이 동생의 화실을 방문하고, 너 그림 그리고 있네? 여기다가 본질을 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질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본질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고 나서 얘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무조건 뭐가 먼저야? 리을 다음이 기억이야. 맞죠? 근데 봐라. 형은 일단 뭘 봤어? 그림을 보는 사건이 있었잖아. 그러면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가 되게 애매하지만 그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리을 이전이어야 돼. 그런데 동생은 왜 그림을 그렸어? 헤어졌기 때문이지.
그 인과적으로 봤을 때 니은, 디귿. 봐봐. 내가 이별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그 그림을 본 형이 소설을 적었으니까 아마 이 순서가 되지 않겠어요? 됐니?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때부터도 뭘 낸 거야? 인과구조를 낸 거야.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내용으로 그냥 말로만 쳐내고 있으니 사고 과정이 수학 풀이 과정처럼 안 보이니까 터지는 거죠. 인과성 깔끔하게 보였습니까? 이 느낌 보셨어야 된다고. 되셨죠? 필기하시고. 자, 48번. 기억을 통한 상황, 동생의 상황. 기억 어디 있어? 기억이 어딨냐? 알겠다. 얼굴에 윤곽만 떠넣어. 자, 동생의 상황은 이거죠. 본질을 추구하고 있으나 해답은 없는 상황. 4번이죠. 본질을 추구하고 있으나 해답은 없는 상황. 끝. 아, 왜 틀렸는지 보고 싶지도 않아. 너무 개소리라서. 넘어가서 49. 자, 동생의 예술적 견해다. 이게 형이죠. 봐. 예나 지금이나 화자가 누구냐죠. 자, 2번 선지. 형이 동생의 심리 상태를 간파했다.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1번 끝이네.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이 뭔데 이거? 어휘 문제니까 그냥 냅두세요. 그럼 따로 푸시든지. 오케이. 어휘 문제도 여러분이 좀 벅차는 것 같아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옛날 어휘 문제지만 푸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어휘 문제 어떻게 풀라 그랬더라? 1번 바꿔 써보라고. 2번은 상황 같은 것들을 속성 같은 걸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A부터. A. 해가 저물었다, 날이 저물었다. 봐봐. 바꿔 써도 상황 속성도 동일하죠. B. 몸서리를 쳤다, 비바람이 쳤다. 좀 다르지? 어떻게 다르니? 지금 몸서리를 쳤다, 비바람이 쳤다인데 여러분 몸서리를 쳤다는 끔찍스러운 몸서리를 진짜 내가 이렇게 치고 있는 거야? 추상적 의미잖아. 맞니? 본문에 B는요. 추상적인 의미고요. 비바람이 치는 것은 구체적으로 치는 거잖아. 얘는 심리를 표현하는 표현이고 얘는 일기를 표현하는 거잖아. 날씨를 표현하는 거잖아. 이해됐어? 추상이나 구체나의 차이 때문에 정답은 2번 가셨어야 되죠. 여기까지 됐니? 다시 한번 얘기한다. B는 뭐야? 날씨야. 구체적인 상황이야. 본문의 B는 뭐야? 몸서리를 치다라는 그 어휘를 생각해보라고. 아, 우리가 진짜 뭐 치냐고 뭐를. 그게 아니라 뭐야? 내가 그만큼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걸 표현하는 일종의 감정적 표현, 그러면 심리적 표현이니까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됐죠? 여기까지? 그렇게 가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가도 돼. 비바람에 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들이치는 거고 몸서리를 치는 건 뭐야? 어떤 행동 묘사인 거잖아. 뭐 그렇게 구분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그냥 추상이냐 구체냐 심리였냐 날씨였냐 이게 제일 깔끔할 거야. 자, 영상 끝습니다. 자, 쭉 봅시다. 샤바. 그러니까 얘도 해석이 되게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내신의 학교 선생님이 어디까지 해설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뭐 다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너 아내를 아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뭐 부정적 현실이라고 보거나 뭐 일제라고 보거나 뭐 억압하는 나를 억압하는 주체라고 보거나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자, 아내와 내가 나오고 아내가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데 발악하는 사건. 근데 나는 억울해. 나의 내면 심리. 그리고 대응도 할 수가 없어요.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번 질러보고도 싶었으나 그럼 긴가민가한 소리를 섣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 화를 불순지 알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지금 내가 방구석 백수인 거야. 그럼 나는 지금 집에 있다가 아무나 망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는데 이제 아내가 나한테 먹인 약이 있어요. 그 약이 이제 뭐야 이거 나한테 왜 먹여? 그런 약이었던 거지. 그리고 아내는 아내 입장대로 뭔가 답답함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럼 긴가민가한 소리를 섣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 화를 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지 라고 하다가 해라 모르겠다 하고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돈 몇십 전을 가만히 꺼내놓고 몰래 미닫이를 열고 나와서 가버렸어요. 자, 이제 이런 게 좀 인과적 구성인데 봐봐. 내가 돈을 내놓고 나왔기 때문에 돈이 없어. 봐. 이해했니? 그러면 결국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 진짜 돈 없는 백수처럼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인과적 구성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노란색들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야. 제가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초반부에 나타나 있는 거는 아내와 나의 갈등이죠. 자, 얘를 내신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나를 억압하는 부정적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인데 근데 나의 반응을 보시면 소리를 꽥 질러보고도 싶었으나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잠자코 했어요. 그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뭐니? 도피죠.
그러면 나는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도피라는 반응, 소극적 반응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공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하겠습니다. 경성역, 서울역이고 요즘으로 치면 강남역 포지션일 것 같아. 옛날에 서울역은 이제 모든 교통이 요지였으니까 사람들 엄청 모였을 거고, 지금은 아마 유동인구 1등이 우리나라에서 강남역인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그렇지, 카페 커피 한잔 해야지. 돈이 없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 내가 도착한 곳은 미쓰고시 백화점 옥상인데, 그 시절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아마 신세계 본점. 그래서 그 강북 쪽에 있는 그 롯데백화점이 있고, 그 광화문 쪽에 있는 그 백화점이 미쓰고시 백화점이고, 제일 번화가라고 생각하면 돼.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에서? 약간 요즘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제일 큰 번화가의 랜드마크가 없으니까 그냥 강남역이라고 합시다. 강남역에 삼성 사옥이 제일 높긴 한데, 삼성 사옥이 옥상을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지구로 치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랜드마크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쭉 조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들아, 이 자체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나의 현실과 거리감을 두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샵2에서 샵3로 가면서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공간은요, 그 시절에 가장 번화가야. 그 번화가를 조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현실에서 거리감을 둬본 거예요. 거리감을 뒀으니까 뭐가 되겠어? 객관화가 되는 거죠. 객관화가 되면서 뭐 하는 거야? 나의 현실에 대한 성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번화가를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감으로써 결국에는 나의 현실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니? 역시나 그렇죠. 내가 자라온 26살을 회고해 보았대요. 근데 이게 옛날과 달라서 왜 그러냐면, 이 시절에 대학을 나온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교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교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교수가 빨리 되면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4년, 군대 갔다 오면 12년에서 14년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이때는 지금보다 한 10살 정도는 플러스 해줘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은 10살 정도 플러스 해줘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26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제 곧 26이야, 진짜.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와버리면, 또는 대학 졸업하면 바로 26이야, 여학생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멀다고 느낄 수 없는 나이인데 사실 되게 먼 나이예요. 그러니까 26 정도면 보면 알겠지만 이미 결혼도 했고, 더군다나 지금으로 치면은 최소한 30대 중반은 되는 그런 나이예요. 그러면 이제 30대 중반 정도의 인생 전반을 다시 한번 회고를 해보는 거지.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나 자신한테 물어본다. 뭐 하고 있는가? 성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 방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답을 찾고 있는데 못 잡으니까 이거를 내적 갈등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 좀 되게 건조하게 읽히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데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 나이 때 방황이라는 거를, 이게 방황인지도 몰라요, 보통은. 근데 이제 뭐가 방황이냐? 이런 거야. 이불킥,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불킥. 이런 게 보통 방황이죠. 그 이불킥을 수도 없이 하다 보면은 결국엔 이불킥 안 하는 날이 오거든. 계속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허리를 굽혀서 금붕어를 보면서, 야, 금붕어가 잘생겼는데, 뜬금없이 금붕어를 왜 보고 있는 거냐? 일단 백수니까 금붕어 하나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돈도 없지. 그럼 PC방도 못 가요. 돈도 없지. 카페도 못 가요. 돈도 없지. 할 일이 없어요. 돈도 없지.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금붕어 보고 있는 거야. 좋네. 이러다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 지느러미가 손수건을 흉내는 것 같아. 그러면서 등허리가 따뜻하면서 다시 나는 회탁의 거리를 봐요. 보였죠. 그 금붕어들이 누구야? 사람들이야. 거기서 피곤한 생활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피곤한 생활들. 사람들을 피곤한 생활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 피곤한 생활이 뭐처럼 보이는 거야? 똑같다. 금붕어의 지느러미처럼 흐느적 허비적거리고 있죠. 즉 군중들은 흐느적 허비적거리면서 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가는 몸뚱이를 끌고 회타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수용해버리고 있지. 합리화하고 있죠.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렇게 사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왜냐면 불교가 몇 천 년 됐잖아. 불교 역사가 한 3, 4천 년 되지 않았을까? 몇 천 년 됐을까? 한 3천 년? 3천 년까지 안 됐구나. 뭐라고? 2600년. 그럼 봐봐. 2500년 전부터, 2500년 동안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잘 봐. 그 시절에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무슨 얘기냐?
그 시절에도 현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냐? 현실이 긍정적이길 바라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차은우가 되어 있길 바라고요. 통장에 한 달 하나씩 비트코인 하나씩 찍히길 원해. 자, 그런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500년 전부터 뭐라 그랬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해탈에 가까워지기 힘들다고 했어. 왜? 괴로워야 거기서 번뇌가 오고 그 번뇌가 와야 해탈이 될 수 있다 그런 거거든. 해탈의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런 거거든. 전 이걸 요즘 진짜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우린 이제 보통 현실이 부정적이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첫 번째 법. 아, 이랬으면 좋겠다. 두 번째 법. 어쩔 수 없이 같은 수용. 그런데 둘 다 답이야? 아니죠, 사실은. 진짜 답은 뭐야? 이쪽인 거죠. 끝도 없는 번뇌 끝에 해탈하는 거. 끝도 없는 번뇌 끝에 깨닫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실 거예요. 방향을 잘 잡아가면.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잖아. 거의 타고나는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래서 내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저는 스님, 혜민 스님 같은 진지하게 저는 신부님 같은 게 사제 같은 게 되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에. 한때. 요즘 다시 와. 약간 해탈한 것 같아, 저도. 오른쪽 가볼게. 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해봤대.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인가? 그래. 이 발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제가 옛날에 울산 수업 간 적이 있는데, 울산에 태화강인가? 거기에 절이었나? 옆에 큰 글씨로 되어 있어. 우린 어디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가? 그게 철학이고 인생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대. 이게 무슨 얘기야? 아내의 목이 댕강 잘린 거야. 아내의 목이 떨어졌잖아. 아스피린과 아달린, 수면제 같은 거. 그렇죠. 자, 이게 깨달음이라고 봐야 돼. 벼락처럼. 무슨 얘기야? 부정적 현실이죠. 벼락처럼 내려 떨어지니까 부정적 현실이 여기서 딱 끝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스피린 뭐야? 두통약 같은 거지. 진통제죠. 아달린은 수면제죠. 전부 다 뭐니? 그렇죠. 나의 괴로움을 줄여줄 수 있는 거. 하지만 일시적이죠. 수면제는 뭐야? 내가 몽롱하게 살게 만드는 거지. 그래. 눈깔이 썩은 동태 눈깔이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잖아. 즉 부정적 현실과 부정적 현실이 나를 어떻게 때때로 괴로움을 있게 하면서 나를 몽롱하게 만들면서 나를 멍청이로 만들고 나를 개돼지로 만들고 있다고. 나는 그걸 어떻게 벼락처럼 내려 떨어지면서 끝을 낸 거죠. 그러면서 뭐야? 나의 현실이 나한테 그렇게 쓸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현실이 나의 아내가 그랬을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의 현실이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그것도 아니야. 아, 그렇구나. 우리 부부는, 즉 나와 나의 현실은 어떻다? 맞지 않다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렇지. 그래, 맞지 않는 채로 살아가자. 그러면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되나? 고민되죠. 어떻게 되지? 잠깐 봐봐. 즉 부정적 현실을 끝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상의 시작이죠. 아내의 모가지가 딱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나는 부정적 현실을 끝내기 위한 과정이야. 여기까지 부정적 현실을 끝내기 위한 나의 중간 과정이야.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돼? 딱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왔죠. 자, 다시 흐름을 볼게. 샵 1에서 내가 나왔고 샵 2에서 이동해서 샵 3에서 미스쿠시 옥상에서 나는 드디어 성찰의 시작이야. 그래서 A를 성찰하는 과정으로 묶어놓은 거야. 그럼 성찰의 끝에 나는 이제 어떻게 됐니? 드디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왔죠. 아내의 목이 딱 떨어졌죠. 그리고 드디어 뚜 하면서 정오의 사이렌이 딱 하고 울리면서 깨닫게 된 거죠. 사람들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고 현란을 극한 정오다. 즉 어떻게 됐어? 드디어 살아나고 있죠. 근데 진짜 웃긴 게 진짜 그래더라. 제가 이제 강남역 살았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아침에 출근길들 보면 막 장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제일 좀비 같고 시체 같냐면 한 10시쯤 보면 나와서 담탈을 해. 그때가 시체처럼 보여. 그러다가 언제 살기가 제일 넘치냐면 일단 점심시간.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 그 저녁 시간. 퇴근 때랑 점심 때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밝을 수가 없어. 다 살아나기 시작을 해. 드디어 나도 살아나야죠. 어떻게? 겨드랑이가 가려. 근데 봐라. 자연이야? 아니야. 인공의 날개요. 즉 내가 자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유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공으로 나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나의 의지로 자유를 만들어낸 거죠.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는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였고 나는 이제 어떻게 날아보자. 다시 한번 날아보자라고 하면서 작품이 끝나는데
여기 부분은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해요. 이 사람이 드디어 깨달았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딸기가 어딨어, 투신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돼. 자, 어쨌든 그런데 이 얘기를 좀 더 내신에 나오신 형태로 볼게. 즉, 이 사람은 이제 뭐야? 성격과 행동의 가치관에 깨달았으니까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이니까 현실에 실현 불가능한 거를 인식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된 여기까지? 왜냐하면 날개가 돋는다는 건 비현실이잖아. 그러니까 현실에서 극복이 불가능하다를 깨달았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한 15년 전에는 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필기하십시오. 여러분, 선택이요. 존중이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솔리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안 보이니? 자, 그래서 여러분, 작품 해석이 되면 문제는 그냥 수월하게 풀려요. 근데 이제 내신은 외워서 풀 수가 있잖아. 근데 그렇게 일시적이고 그렇게 인기응변식의 해법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 순발력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순발력 되게 좋은데 또 웃긴 건 뭐냐? 이런 순발력도 길러야 되거든. 그런데 자꾸 하나만 하려고 그러고 편한 것만 하려고 그래. 당연히 변별돼요, 여러분. 이게 왜 자꾸 내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내 인생에 대한 후회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훨씬 유연해진 것 같아, 얘들아. 그 유연성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 그게 능지 같고. 자, 봅시다. 독백적 어조. 왜? 지금 청자가 전제되어 있지 않죠. 당연히 독백적 어조죠. 현실과 단절이 되었을까, 연결이 되어 있을까? 난 이게 너무나 애매해. 자, 이거야. 첫 번째, 현실에 대해서 고찰하는 거는 연결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샵3에서 어디로 올라갔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현실과 거리를 둔 다음에 객관화시켜 보려고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이게 맞다 틀리다기보다는 주제의식을 생각하면 좀 더 주황색일 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 같아. 맞다라기보다는 주제의식을 생각하면 이쪽이다. 2번, 단정적이다, 객관적이다. 아니요, 방황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조라는 건요, 진술이라는 건요, 뭐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어미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얘는 문법 어미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문법 어미로 확인은 안 돼. 그럼 뭐로 보는 거야? 주제, 내면으로 보는 거야. 그럼 주제 내면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 방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단정적 객관적이지가 아니야. 디귿, 회상이다. 회상이라기보다는 상상이죠. 물론 회상도 일부 있죠. 하지만 주제의식을 생각을 해봐. 상상이죠. 그래서 니은될 디귿될 가능성은 좀 떨어지겠고. 리을, 비유, 정확하죠. 그 얘기야. 회상이야 비유야? 사실 비유죠. 사람들을 뭐에 비유했어? 금붕어의 지느러미. 그럼 봐. 생각과 인상이라는 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 개념어가 뭐였다? 형상화였다. 맨날 나오더라. 정답 몇 번이다? 기억 리을 2번 되시겠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써먹으시는 거고, 우리가 지금 2월 두 번째 수업인가요? 첫 번째 수업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수업이 한 2번인가 3번 남았을 거예요. 한 3번?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수요일 특강을 꼭 활용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 이 정도로 정답률이 나오고 있으면 공부량이 좀 늘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주황색 교재들 다 받으셨잖아요. 혹시 못 받은 사람 손? 한 권이라도. 거기 문학작품들 하루에 5개 이상 풀어가지고 오세요. 오늘 갖고 오라 그랬는데 안 갖고 왔죠. 다음 주 꼭 갖고 옵시다. 부지런히 푸셔야 돼. 자, 계속해서 하실 내용 가볼게. 하나 더 얘기할게. 제가 이제 저랑 같이 문학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좀 틀이 안 잡힌다는 얘기가 있어서. 왜 그런 거냐면 요즘 많이 변화가 됐잖아. 그 부분에서 제가 틀을 만드는 것보단 변화된 느낌을 주려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수요일 특강에서는 잡아드릴 거고, 오케이. 기존 수강생들을 특강 한 강좌는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해드릴 거야. 그래서 수요일 그 문학 기초 특강 시간 되시면 꼭 와서 보시거나 보충 영상 꼭 보셔야 되고, 또 이 수업 시간에는 주황색 교재 문학작품 5지문씩 이상 꼭 풀어서 질문 꼭 가져오셨으면 좋겠고, 봐봐. 틀을 안 주지 않았다니까. 줬어요. 그래서 얘네 한장 파이널 나눠줬나? 나눠주세요, 지금. 제가 한장 파이널하고 공식집이 있어요. 그거 나눠드릴게요. 어딘지 몰라요? 제 차 트렁크에 있습니다. 영상 잡고 계시고. 있나? 아니, 놔둬봐. 자, 사실로 가볼게. 아니면 저기다 꽂아놨을 건데. 일제강점기 미스코시 백화점은 서울에서 매우 높은 건물이었고, 자, 그러니까 봐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잖아. 매우 높다, 매우 높다. 봐봐. 매우 높으니까 거리가 멀어지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내면 성찰하게 한다. 당연히 맞죠. 그리고 봐. 그 흐름 속에서 나는 결과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하죠. 그럼 봐. 자, 이게 뭐 굳이 순서를 따질 건 없는데 미쓰코시 백화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회탁의 거리를 조감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성찰을 하면서도 이전과 다른 태도를 갖게 되고. 자, 이제 4번, 5번이 좀 애매하거든. 자, 일단 나와 회탁의 사이에 거리감은 너무나 맞아.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나와 회탁의 거리는 거리감을 일단은 물리적으로는 줬거든.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심리적으로는 거리감이 작았다가 높아지려고 의도를 해. 다시. 현실에서는 거리감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이상, 나의 바람은 뭐야? 회탁의 거리에 있고 싶지 않아 해. 그럼 여러분, 이게 괴리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애매한 상황이죠. 왜? 물리적 거리는 멀어. 하지만 현실은 내가 있는 현실이야. 나의 이상은 거기서 거리를 두고 싶어. 그럼 거리감을 드러내준다라는 진술 자체는 맞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풀지 마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풀어버리면 여러분 4번도 맞아버려. 그러니까 이걸 의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의도는 뭐야? 판단하지 말라는 의도로 해석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잖아. 선생님,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으면 A랑 B가 있으면 A를 드러냈다 틀린 건가요? 맞아. 아니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주제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주제는 나와 회탁의 거리 사이에서의 괴리감? 거리감?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출제자는 의도적으로 괴리라는 단어를 쓴 건데요. 일단은 판단 보류. 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미쓰코시 백화점에 올라간 목적. 회탁의 거리를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해. 맞죠? 그래서 나와 이전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하거나 다시 나를 성찰하게 하고 삶의 태도를 갖게 해. 순서를 볼게. 1, 2, 3이야. 그러니까 1, 2, 3번 선지는요. 미쓰코시 백화점이 올라간 의도대로 출제 의도대로 1, 2, 3, 4은 순서대로 인과 구조대로 너무나 깔끔하게 1, 2, 3, 4번 선지가 들어와 있는데 4번 선지부터 판단이 지저분해지잖아. 이런 게 오답을 만드는 방법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자꾸 정답인 걸 고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왜 그런 거냐. 소거법을 쓰기 위해서라도 정답인 걸 명확하게 잡고 계시면 1, 2, 3번 선지는 클리어할 수가 있는 거야. 자, 5번 선지 봐. 회탁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면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맞죠? 그럼 순서를 더 바꿔볼게. 여기가 1이죠? 여기가 2죠? 맞지? 그리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야 얘들아. 이걸 주제의식이라고 보잖아. 그럼 봐라. 나와 회탁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 자, 잘 들어. 틀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1, 2, 3, 5는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니까 4번이 가장 틀렸다고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얘가 100% 틀린 게 아니라 50% 틀린 거라고 하자고요. 다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정답 100%짜리라고 보잖아요. 자, 정답 90%와 100% 사이에 1번, 2번, 3번, 5번이 있는 거야. 그리고 4번 선지는 한 70%쯤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가장 틀린 거니까 4번을 골라야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문제 풀 때, 국어 문제 풀 때, 선생님 왜 4번이 틀린지 모르겠어. 틀린 게 아니라니까. 얘가 제일 확률이 낮은 거야. 그렇게 푸셔야 돼. 됐어? 이게 납득이 안 될 수는 있거든요. 고민 잘 해보셔. 왜? 답은 하나로 정해야 되잖아. 그게 대전제잖아. 그러면 4번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가장 틀린 것은이야. 또는 가장 정답에서 먼 것이냐. 가장 미쓰코시 백화점의 기능에서 거리가 먼 것이야. 이해됐죠? 확률 개념으로 보시라고. 자, 42번.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것 같다. 프린트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 철학과 문학에서 전통적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말에 함축적 의미를 부여해왔고 특히 왜냐면 매일반 같은 애들 마지막 수업에 나눠줬잖아. 특히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정오를 각성과 재생의 시간이다. 자, 그럼 봐. 아까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기억이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기억 전엔 이 사람이 방황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 깨닫죠. 그리고 뭔가 확신을 갖죠. 그리고 나는 날개를 펴고 싶죠. 결국에는 날개를 편다. 뭐다? 생명력이다. 기억국 이전 후다. 기억을 경계로 달라지겠네. 4번이겠네. 자아의 문제와 사회적 문제로 이 범주가 틀렸잖아요, 여러분. 메타데이터가 틀렸잖아. 이게 자아 문제와 사회 문제가 아니잖아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필기하셨으면 마지막 문제 봅시다. 날개는 현대 운명과 불화를 갖고 있는 지식인의 내면이다. 결국에는 아내를 어디로? 부조리한 관계. 다시 아내를 뭐로? 현대 운명. 나. 부조리한 관계. 불화를 겪고 있다. 다시 아내는 뭐다? 현대 운명.
나는 뭐다? 지식인의 내면. 1번 선지. 자, 아내가 나를 막 몰아붙이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럼 봐봐. 정답 이건 끝이네.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도망 나왔잖아요. 소극적이죠. 자, 완전히 떠나야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 자연인으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 자연인들 여러분 봐봐. 자연인 그 다큐멘터리 보면 자연인인데 전기는 쓰고 있잖아. 안 쓰냐? 전기도 없이 사는 자연인을 봤어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하고 아예 단절돼 살아가는 자연인 진짜 찾기 힘들어. 근데 굳이 그렇게 살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쩔 수 없이 엮여 있어. 우리가 밥 한 끼 먹는데 사람들의 손이 200번인가 400번인가 간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조차도 문명에서 거리를 두기가 진짜 힘들어.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4번 선지, 5번 선지도 읽어보시면 뭐 그냥 어렵지 않게 보였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볼게요. 자, 작품 정리는 이제 내신 대비로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좀 볼 텐데, 여러분. 자, 일단 이렇게 주제의식 부각 같은 거는 확인할 필요도 없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조성하고 있다 이런 거 확인할 필요도 없고, 뭐 효과를 높인다, 뭐, 이런 거 확인할 필요도 없어. 그 다음 봐봐. 뭐 구체하다 확인할 필요도 없는데, 잘 보셔. 의성 의태어는 구체화가 무조건 돼요. 100%야. 그 우리는 뭐야? 의성 의태어가 가나 다 나타나는지 보셔야 되는데, 가나까지는 가능해도 가나 다 세 개 다 의성어 의태어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얘들아, 4번은 왜 맞을 수밖에 없니? 모든 문학작품은 소재가 있죠. 모든 시는 상징과 비유가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정보는 결국에는 주제의식에 관련이 되죠. 4번이 하기 힘들다니까. 이해됐어?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이거야. 내가 일타였으면은 이제 이런 문제 아예 안 나왔을 거야. 옛날에 제가 지금도 계시는데 메가스터디 김기훈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영어에. 근데 나 때 그 김기훈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영어에서 되게 주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딩 스킬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1달러가 첫 줄을 하고 끝줄 보라는 거야. 왜? 영어 지문은 양괄식일 확률, 두괄식이거나 미괄식이거나 양괄식일 확률이 99%야. 그래서 그때 진짜 엄청났던 게 첫 줄 끝줄 읽으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95점이었어요. 나는 그래서 그냥 첫 줄 끝줄 읽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었어. 옛날엔 그랬어. 그런데 이제 평가원에서 첫 줄을 날려버리면 끝줄을 날려버려요. 주제문이 안 보여. 막 그런 것들을 썼고, 그 리딩 스킬시에서 첫 줄 끝줄 읽는 거 외에도 연결사, 지시어, 그 다음에 연결사, 지시어가 붙어 있을 때 앞뒤 간의 정보 관계, 그런 거를 되게 치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나 한 단락을 가지고 보는 구조니까. 근데 요즘 영어를 누구도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 절대 난이도가 훅 낮아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연구가 덜 돼서 절대 난이도가 높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 난이도는 낮았는데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거지. 근데 국어가요. 그때는 절대 난이도가 낮았는데 국어 절대 난이도 지금은 미친 듯이 올라가 있어요. 당연하지. 고일 수밖에 없지. 우리가 모국어자니까. 그리고 유형을 내면 낼수록 적응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사실은 메이저가 아니잖아. 메가스터디가 이런 데 없기 때문에 메이저가 아니에요. 그냥 강사는 딱 하나야. 메가랑 대성이 있냐 없냐로 갈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탑4까지 봤었는데 현 시점 기준으로는 사실은 그냥 대성도 아닌 것 같아. 메가에 있냐 없냐인 것 같아, 사실. 그러면 1등 회사에 있냐 없냐인데 내가 1등 회사에 수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실 내가 메이저가 아니야. 한 유튜브가 한 100만 정도 해야 돼. 100만까지도 아니다. 한 10만 정도만 돼도 돼. 근데 유튜브 지금 3,250명이야. 그리고 매일같이 애들이 그만 막 구독을 계속 잘라. 구독 좀 유지해주면 안 되냐? 계정 하나 더 파주면 안 되냐? 저 썩은 표정. 자, 봐. 그럼 봐봐. 어찌 보면 너희는 이득인 건데 내가 메이저하게 수업했으면 더 이상 이런 문제 안 내요. 그런데 내가 메이저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도 이렇게 못 풀고 있어. 그냥 댓글에 한 번씩 개소리가 달려. 뭐라고 답변해 줄 수도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모든 시의 소재 있지. 모든 시의 상징 있지. 모든 시의 표현은 주제의식 부각이지. 4번 끝이야. 이렇게 풀고 있으면 좀 덜 떨어진 인간들이 뭐라 그러냐. 야,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를 왜 내냐. 내 말이요. 이렇게 쉽게 풀리는 거라고. 그런데 바보들이 자꾸 야, 자연물의 인격 부여. 야, 자연물은 뭐야? 인격은 뭐야? 대화의 상대는 뭐야? 중학교 때 이미 다 끝난 걸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있다고. 왜? 능지가 떨어지니까. 간단한 거예요, 문과돌이들. 제발 문과 가지 마. 선생님 문과인데요. 가지 마. 왜? 잘 들어, 진짜. 정확하게 10년 전부터 서울대 경영대술 취업이 안 돼요. 현 시점 하버드, MBA 취업 안 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끝났어요. 문과 끝났다고. 이제는 하버드 MBA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고. 물론 4분의 3은 취업을 하지. 그런데 코로나 지나면서
야, 하버드 MBA면요, 그냥 100%라고 봐야 돼. 근데 이제는 하버드 MBA 75%에서 70%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끝났어, 이제. 문과는 없어. 하버드 MBA도 이공계 출신일 때 가야 의미가 있는 거야. 제발 문과는 끝났으니까 문과 갈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선생님 저는 어쩔 수 없이 문과인데요. 다시 얘기한다. 대학을 무조건 교차로 가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교차로 갈 수 있는 게 산업공학과야. 자유전공이야. 길은 많아. 도대체 인문대 나와서 뭐 할 건데? 사범대 나와서 뭐 할 건데? 다시 얘기합니다. 제발 문과 가지 마시라니까. 어떤 느낌인 줄 알아? 거의 바리스타과 정도야, 내 느낌은. 항공운항과 정도야. 야, 도대체 항공운항을 대학 가서 배울 게 뭐가 있어? 정신 차려, 제발. 어차피 니네는 안 가겠지만 분명히 니네 중에서도 스카이를 문과로 가는 애들이 있을 건데, 스카이 문과 학벌 때문에 가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무조건 뭐라고? 교차 지원이고, 진짜 내가 팁 하나 줄게. 어차피 보지도 않을 거니까. 서울대 농경대를 노려. 농대를 노리라고. 농업의 미래야.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 해야 돼. 서울대 농대 나오셔가지고요. 일단 서울대 농경대학부는 뭐가 좋냐? 첫 번째, 경제학사가 나와. 경제학사인가? 경영학사. 상경학사가 나와. 두 번째인데, 농대잖아요. 농업의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업진흥청 같이 공무원 하셔도 좋아. 서울대 농대 괜찮아. 상당히 괜찮아. 이쯤 얘기하셨으면 알아들으셔. 자,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거 준다. 나는 우리 조카한테 하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똑같이 해드리고 있어. 대화체와 독백체다, 극적 효과다. 잘 보셔. 대화체, 독백체는 찾으실 줄 알 건데 극적 효과가 막힐 거야. 자, 얘들아, 극적 효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반전 또는 갈등 양상 같은 게 보이면 극적이라고 합니다. 반전이나 갈등이 보이면 극적이라고 해. 색채어 찾을 줄 알죠. 의성은 의태어 찾을 줄 알죠. 그럼 혼자 알아서 잼민이 동생 손잡고 찾으세요. 그냥 저는 정답 4번 하고 넘어갈게. 됐니? 이게 되셔야 시간이 줄고 정확성이 생긴다니까, 오히려. 왜? 쓸데없이 1, 2, 3, 5번 왔다 갔다 발췌독 하느라 시간 낭비. 14번. 구조가 유사한 문장이다. 도대체 이것도 못 찾는, 판단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 자, 근데 봐. 가와 나의 시상전개인데 가 정도면 확인이 난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봐. 반복, 자, 봐봐. 통일성 부여 뭐 때문이야? 반복 때문이야, 얘들아. 반복은 통일성 부여 100%입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이 구조 유사한지 보셔야 돼. 아이고, 5초 봤는데 정답 1번 끝났네. 왜? 너희가 5초만 봐. 구조 유사한 게 보이잖아. 안 보이셨으면 큰일 나죠. 까까까. 맞니? 누구의? 5초면 보이잖아. 끝났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자, 다른 선지들 판단 안 되시면 이건 질문 받아서 간다. 15번 문제 볼게.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영훈의 시는. 자, 여러분이 지금 좀 치는 친구들도 6번을 18번을 틀리지 여기서 안 틀렸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4번을 20초 만에 꽂았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1번을 20초 만에 꽂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 되셔? 그러니까 이거 정답률이 지금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끌고 와서 수업을 하는 건 어떤 의미야? 여기까지 하셔야 되고, 선생님, 저는 13번에 4번이 문제가 아니라 1, 2, 3, 5가 14번에 2, 3, 4, 5가 문제인데요. OX 문제 중학교 때 끝난다라고 얘기했고, 수요일 중학생 수업 들으시라고. 중학생 수업이야. 더 이상 개념, 나비효과, 중학생 수업이지 수능 대비로 듣고 계신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자,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영은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인데, 동시에 그는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정립 또는 자기극복시다. 보기에서 설명 다 해줬잖아. 자, 일단은 굳이 표현법들 역설법 쓰였어요. 서리법 쓰였어요. 주제는 뭐예요? 자기정립과 자기극복이에요. 구도자로서의 삶이에요. 궁극적인 존재 탐구예요. 1번 선지부터 봅시다. 절대자의 졸대 방식이다. 화자와 절대자 사이를 거리를 가단담을 가로막는 번뇌 같은 거다. 절대자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다. 3번이죠. 왜? 얘들아, 주제를 생각해봐. 결국 뭐야? 자, 1번 회의가 있었을 거야. 번뇌가 있었을 거야. 이 회의와 번뇌는 뭐에 대한 거야? 현실이죠. 그럼 현실에 있어서 회의와 번뇌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어? 그렇지. 구도에서 해결하려고 했죠. 도를 닦아서 해결하려고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자기 정립으로, 마지막 궁극적으로 뭐로? 자기 극복으로, 마지막을 써주자면 깨달음으로. 그럼 얘들아, 이렇게 나가는 게 쉬운 길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나가는 게 쉬운 길 같나 봐. 대부분은 여기서 에라 모르겠다, 야. 그래서 금붕어처럼 흐느적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왜 그거냐? 저도 그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살았을 때가 꽤나 많았을 거고, 흐느적거리면서 살았던 그 시절이 너무 저는 안타까웠고, 그래서 사실은 주에 100시간씩 일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나이 먹으니까 슬슬 체력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재들이요. 보통 교재 한 권 쓰는데 40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교재를 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루에 4시간씩 10일 쓰고 있으면 절대 못 써요. 하루에 16시간이 아니야. 24시간을 2번 써야 돼. 그래서 보통 교재 한 권당 내가 보통 이틀 또는 3일을 날 새고 쓴 교재들이야. 그래야만 교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인 거냐. 아티스트들이 보면은 뭐 지디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뭐 담배 같은 걸 열심히 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쓰잖아. 근데 왜 그래 내가 걔네들을 맞다는 게 아니야. 불법이니까. 왜 이해를 하냐면 그 정도로까지 안 하면 창의성이 안 나와. 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 큰 정보를 여러분이 학습자가 흐름을 잡을 수 있게 재구성을 하려면 진짜 미친 듯한 몰입이 돼야 돼.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때는 시금전폐야. 아예 의식 수준이 현실 세계가 아닌 곳에 있어요. 그 상태에서 쫙 뽑아내요. 그러면 보통은 40시간, 그러니까 보통 한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를 그냥 쉬지도 않고 우다다다다 쏟아내면 만들어져. 이게 5년 전까지는 됐어요.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40시간, 한 2, 3일 날 새고 교재 쓰고 일주일이 뻗는 거야. 그럼 수업을 못 하잖아. 그래서 요즘 제가 제 스스로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루틴하게 교재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지금 너무 힘든데 그걸 찾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그걸 찾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뭔가 생활 어떤 반경을 되게 심플하게 만들면서 가고 있거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대부분 어떻게 돼? 에라 모르겠다 냅둬라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뭔가 그렇게 해낸다는 거는 진짜 보통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여러분 그건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왠 줄 아냐? 내 인생이니까. 작년에 의사쌤이 우리 조교로 오셨잖아. 진짜 그 얘기 하셨어요. 자기가 조교로 일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병원보다 힘들대. 병원보다 조금 더 힘들대. 진심. 근데 난 그게 당연하다고 봐. 왠 줄 아니? 자기 인생이고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의 내 순간이잖아. 나는 인생 살면서 정말 많은 후회를 했어요. 지금의 인생은 그냥 후회가 0으로 만드는 거야. 후회를 0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능지도 좋아져야 되죠. 상하 판단도 좋아져야 되죠. 당연한 얘기지만 열심히 하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그런데 무슨 회의가 있겠어요? 회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 회의가 있잖아요. 무조건 방황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슬슬 흐느적거려요. 차라리 여러분 대가리 깨져가지고 민주당, 대가리 깨져가지고 국힘이 나올 수도 있어. 왜? 그 추운데 그걸 하고 있잖아. 차라리 여러분 회의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알겠어? 그래서 이 사람은 회의 같은 거 없어요. 뭐라도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어. 자, 넘어가서 맞을 수도 있다 그랬지. 맞다고는 안 했다. 16. A에 대한 감상이야. 그래서 이제 둘 다 맞으니까 저는 양쪽 같이 손잡고 같이 깜빵 가시면 너무나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니? 아니, 맞잖아. 서로서로 그렇게 욕하고 있으면은 욕하는 원인들을 제거하면 되겠네. 손잡고 같이 깜빵. 이게 저는 정답 같지만 또 이런 얘기하면은 양쪽에서 같이 저를 죽이더라고. 자, A에 대한 감상이야.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외워진다는 걸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건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요즘 이런 사랑 하나? 요즘 이런 사랑 하나? 제가 그리워한 건,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런 사랑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런 사랑이 있을까? 일단 내 평생엔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 혼자서만 했던 것 같아, 항상.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쏠은 아니니까. 모쏠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모쏠이었을 수도 있죠. 그쪽은 그냥 유사 연애였고 나만 연애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런 걸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 자, 1번. 갈구라는 단어를 굳이 써야 되나? 사랑을 원한다. 그러니까 갈구라는 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want예요. 갈망하다요. 열망하다요. 그렇지. 사랑을 열망하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지. 사랑이 덧없으며 잠깐 너무 모순적이지 않아? 사랑이 덧없어? 야, 벌써 1번 좀 이상해지는데? 맞죠? 그러니까 갈구라는 단어에서 지금 평가원은 의도를 한 것 같고 덧없음? 잠깐만. 이런 의도였던 거죠. 확률적으로 뭘 찾아라? 가장 옳은 것. 얘랑 동의어가 뭡니까? 주제 찾으라. 자, A의 주제, A의 의도가 뭔데요? 그러면 그렇죠. 처음 아는 것. 처음 알아. 오늘 수업의 테마네요. 깨달음. 주제는 뭐다? 깨달음. 여기까지 되셨어? 주제는 뭐다? 깨달음. 깨달음, 깨달음, 깨달음. 찾아. 깨달음을 바꿔 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걸 찾아. 뭡니까? 5번이죠. 사랑에 대한 깨달음. 바꿔 쓸까요? 사랑에 대한. 막 그런 거 있잖아.
연애 고사 보면 여자 언어 뭐 이런 거 평가원 언어로 바꿔 쓰면 뭐야? 사랑에 대한 깨달음. 사랑에 대한 깨달음. 5번 끝. 됐죠? 자, 그럼 왜 틀렸는지 얘기를 하나씩 해볼게. 그러니까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한다는 게 뭐냐면 사랑을 엄청나게 원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랑을 원한다 보다는 want보다는 realize에 가깝지 않았겠어요? 깨달음에 가깝지 않겠어? 자, 그 다음에 사랑에 덧없으면 허무함이죠. 아니, 허무함이 아니라 뭐라고? 깨달음이라고요. 자, 그러면 봐봐. 선생님 3번 왜 틀렸는데요? 자, 이 비로소 때문에 정답되고 안 되고 되게 많았다. 우리 실론을 봐도 비로소 가지고 답이 안 되고잖아. 비로소는 구조상 최초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A가 아니라 이미 첫 줄부터 나와요. 자, 4번. 운명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자연의 섭리? 묶는 거라니까, 배를. 그런 게 아니라고. 정답 5번 끝이라고. 범주가 달라요. 딴소리 하고 있는 거야. 된 여기까지. 자, 17번. 나의 부둣과 다의 수막을 비교해보자. 부둣과와 수막. 둘 다 공간이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상황도 비슷하죠. 어떤 측면에서? 그렇지. 사랑에 대한 만남과 이별의 공간인데, 자, 부둣과는 지금 뭐야? 사랑이 맺어지는 곳이고요. 수막은 뭐야? 사랑이 없는 곳이죠. 단절된 그런 곳이죠. 그러네. 단절이냐 연결이냐의 측면에서 두 개는 대립적인 이분법적 구도가 있겠구나. 됐니? 끝났네. 다시 한번 주제 뭐야? 깨달음. 다시 한번 주제 뭐야? 사랑의 부재. 5번 끝. 주제로 찾으시오. 되셨죠? 오케이. 18번. 자,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 이거 왜 틀렸어, 너희? 자, 봐봐. 원관념이 뭐야? 군신관계잖아. 보조관념이 뭐야? 남녀관계잖아. 맞죠? 그럼 여러분, 표현의 아이디어는 이 방향이거든? 맞죠? 다 맞는데? 뭐가 틀렸지? 근데 오답 설계는 이거네. 오답 설계는 이겁니다. 오답 설계는 여러분, 주어 서술어 구조야. 자, 이것만 답만 한번 찾아볼게요. 봐. 자,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나 진짜 우리 집 수호가 또 얼어서. 미안해, 오늘 그래서 지각했어. 진심으로 진짜. 씻고는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얼었어. 그래서 진짜 녹이고 오느라.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가 울어. 집이 산에 있거든요. 서리 기운에 기러기가 울어서 우일에 혼자 얼려 수녀를 거드니 북극의 별이 베니 님이 신가니까 눈물이 결로 나오는데, 봐봐. 청강을 지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자. 자, 봉황은 뭐의 상징이라 그랬니? 조선 왕의 상징이라 그랬죠. 참고로 알아두자. 청룡은? 그러니까 용은 누구의 상징이야? 중국 황제의 상징이야. 근데 봉황이 타먹는 게 용 눈깔인지 알지? 약간 맥인 거거든? 다시. 청강을 지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자. 봐봐. 주어가 청강을 지어내어서 봉황루에 붙이고자 하고 싶으니 이 주어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화자지. 자, 설이는 언제 오는 거야? 늦가을. 그리고 이제 뭐가 됐어? 건곤이 없었으니까 겨울이 됐죠. 백설이 한빛이죠. 자, 소상남반, 양반, 남반, 남쪽에 있는 양반, 나도 화자죠. 화자도 추위가 이렇게 추운데 옥루 고쳐야 일러서 무엇하리? 그럼 봐. 누가? 내가 무엇을 양춘을 붙여내요. 인계신 곳에 쏘이고 싶다. 됐니? 주체는 누구야? 시적화자라니까. 그래서 문장 구조가 잡혔어야 되더라. 여러분이 왜 이거를 놓쳤는지 오답 정리를 오늘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푼 방법을 써. 그러니까 즉, 내가 다 고른 이유. 쓰시고 해법으로 보시라고. 오답 설계는 이거고 하나 더 적어. 그래서 해법은 뭔지까지 적어. 1, 2, 3단계야. 내가 다 고른 이유. 오답 설계, 나의 해법. 이렇게 1, 2, 3번 순서대로 적으세요. 그럼 정리하면 이제 이거지. 추운 날씨에 초가처마에 비치내는 임금의 자유로운 은혜가 신하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봐. 초가처마에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자. 누가? 내가. 이해됐어요? 말 그대로 추운 거야, 지금. 말 그대로 나도 춥고 임금님도 추울 거니까 우리 집이 그나마 좀 따뜻하니까 임금님한테 이런 따뜻한 햇살을 비춰드리고 싶다라는 화자가 보내는 거죠, 화자가. 임금의 자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이 아니라 신하가 오히려 임금에게 따뜻한 해를 보내드리고 싶다죠. 됐니? 그래서 여러분, 대충 내용일치하다가 지금 터진 건데 문장 구조 잡을 시간은 없지만 우리가 같이 풀어왔던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정도에서 시간 단축을 압도적으로 했다면 16, 17번에서 주제를 딱 잡아서 시간 단축을 깔끔하게 했다면 18번에서 문장 구조 잡을 만한 시간은 넘치죠.
그런데 자꾸 내용 일치로 가다가 시간을 많이 써버리니까 18번에서 터진 거야. 자, 여러분 틀린 문제들 다 고른 이유 오답 설계 해법까지 적으시되 최소한 18번은 적고 가시고 다른 것도 적고 밀착톡에 사진 찍고 올리시고 가시면 되겠어. 오늘서 여기까지, 영상도 여기까지.